찬스에서 서문대학교가 잘 살리면서 일단은 1대1까지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슈팅도 만족할 만큼 터트린 경기였고요. 파울 숫자도 굉장히 적었고 아쉬운 것은 선문대학교에서 경고가 좀 2장이 나왔다는 것. 제가 좀 체크를 잘못했군요. 경고까지 했고 선문대학교는 파울이 4개고요. 제가 체크를 좀 잘못해서 좀 알려드렸군요. 1대1 뭐 스코어가 얘기를 해주듯이 양팀 주고받고 45분 내내 치고받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선취골을 터뜨리고 조금 쉬어가나 싶더니 바로 또 서문대학교가 만회골 터뜨리고 또 불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후반전은 이제 정말 45분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일찍 불이 붙고 그 불이 경기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양팀 골잡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프타임 때 여러분께서는 그 양팀 골잡이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충분히 만나보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골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거든요. 좌우 또는 아예 밀필더 후반까지 내려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기대하는 바는 골이기 때문에 박정민, 이석현 두 선수의 발끝에서 오늘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선문대학교의 선축이죠.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문대학교가 화면 보시는 대로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남대학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전반전 양팀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선문대학교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7번 박민규 선수. 선문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다고 지금 장내 아나운서의 얘기가 있군요. 박민규 선수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온 선수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살펴드리죠. 일단 후반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해봤던 선문대학교. 자, 안 빠져나가죠. 다시 한번 박정민이 뛰고 있고 그러나 자,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렇죠. 내주죠. 김평진의 크로스 넘어갑니다. 조금 짧아 보였는데 수비가 다급하게 외곽 처리하면서 후반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후반전도 4시에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군요. 오늘은 경기 시작이 아주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게 넘어오죠. 일단 뒤로 흘렀고 최후반까지 연결되는 패스였습니다. 자, 간결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조준현 다시 한번 붙여주죠. 동료 선수들이 많은 지역. 박정민의 헤딩. 지금 흐르는 볼을 일단은 선문대학교 선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만 공중에 떠있는 볼, 주인 없는 볼을 확보하는 경우가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전반전까지의 내용이었고 후반전도 약간은 좀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앞섰는데 그런 누구의 볼도 아닌 상황도 자, 다시 한번 돌려놓는군요. 박정민. 이거는 자, 얼마나 아쉬운지 박정민 선수 표정 보면 알 수가 있죠. 입모양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절묘하게 킥이 들어갔고 그리고 박정민이 아주 좋게 돌려놨거든요.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는데 완전히 돌렸거든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선수가 끝까지 박정민 선수와 몸싸움을 해줬던 장면은 또 칭찬을 해줘야죠. 만약에 여기서 견제가 안 들어갔으면 또 그대로 득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훈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볼 받을 선수를 좀 움직여줘야죠. 길게 넘어갑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그러나 좀 밀려 넘어졌죠. 확실히 멀리 던질 수 있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뿐만 아니라 특히 축구에서는 정말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샌가 또 유행이 됐죠. 오죽하면 축구협회에서 그 멀리 던지는 선수를 특집 기사로 또 다루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주의 나병환 선수를 인간 투석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이 본인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또 개발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EPL에 또 그런 선수가 있어서 저희 국내 프로그램에서도 재밌게 한번 편집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델랍 선수였던가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정평진인가요?
다시 한번 땅볼 크로스.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좁은 지역. 지금은 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손을 쓰면서 좀 방해하는 모습이었죠. 교체된 선수가 김창섭인데요. 등번호를 또 일일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기가 왼발 오른발 다 잘 쓰는 선수로 보여요. 왼발 넘어가죠. 좀 깊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조현욱 골키퍼가 처리를 하는군요. 자, 20번에 윤현섭 선수가 들어온 모양이군요. 지금 볼 잡고 있는 윤현섭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측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근현 감독이 왼쪽에야 뭐 전반전에 동점골 터뜨렸던 장백규 선수가 있고 오른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자, 김영기예요. 김영기가 밀고 올라가죠. 박정민을 슬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곽재민이 연결되는 볼이 조금 길었습니다. 곽재민은 안전하게 뒤쪽으로 연결하고요. 다시 한번 중앙. 조영진 앞쪽 김현기 움직임이 전반전보다 많이 많아졌다는 것이 눈에 띄죠. 다시 한번 헤딩 떨려놓습니다만 조현욱 골키퍼 정면입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강도가 좀 약했기 때문에 조현우라는 좋은 골키퍼의 벽을 넘기는 좀 힘들었죠. 조영진이 멀리까지 나와서 볼을 처리했고 지금은 좀 크게 넘어졌는데요. 지금은 좀 밀었는데 본인의 전력 질주하는 선수를 밀면은 자칫하면 또 큰 부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선수들끼리도 조심을 좀 해줘야겠어요. 자, 여기서 밀리는 장면이었는데요. 뭐 같이 밀었다고 항의를 좀 해봅니다만 일단 파울은 선언이 됐고요. 이 지역에서 김현기의 오른발이라면 위험적이 될 수 있을 좋습니다. 텐데요. 수비가 일단 머리를 먼저 맞췄고 뒤에 그렇죠 받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이번에는 뒷꿈을 넘어가고 맙니다. 자, 파울을 당하고 지금 이상래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울을 당하고 파울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수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지금 이상래 감독처럼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플레이에 집중해라라는 주문이 벤치에서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것과 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죠 버비 찰튼이 본인이 지금까지 70년 넘게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면서 항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시간 낭비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심판에게 또 밉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심판들은 99% 정확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룰에 대해서는 사실 선수들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의는 애교 정도로 그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지역 빠져나가는 모습. 사실 이런 축구를 정말 예전에는 좀 하기 힘들었던 한국 축구였는데 지금은 좁은 지역에서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동료 선수끼리 주고받으면서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곽재민 등지고 있죠. 지금은 발이 좀 높았나요? 그렇죠. 이 스터드를 좀 들었죠. 자, 저러한 어떤 세심한 것까지 심판들은 다 확인을 하고 경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고 또 끊기도 하고요. 저렇게 정확한 판정을 하고 있는 심판들에게 항의를 해봐야 선수들에게는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선수들이야 그냥 항의겠지만 심판들에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경기 뭐 어느 때보다 깔끔하고 공정한 판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슈팅 찬스입니다. 이석현인데. 눈을 떴어요. 자, 지금 이 뒤쪽에 걸어가던 하구들이 이석현 선수를 여자분 두 분이죠. 슛에 맞을 뻔했어요. 이석현 선수 잘생겼거든요. 저분들 이석현 선수의 슈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 당황스러움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골킥 준비하고 있는 황성민. 인터뷰를 해보면 요즘 선수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말도 정말 잘하고요. 엔터테이너적인 어떤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스케이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88 올림픽 이후로 태어난 선수들이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팬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경기를 뛰고 있는 양 팀의 예를 들자면 뭐 박정민이라든지 이석현 이런 팀의 어떤 간판급 선수들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어. 저희가 언제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거든요. 사실 박정민 선수에게 가고 싶은 팀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내심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본인이 아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좁은 지역에서 볼 다툼 보십시오. 장백규가 빠져나옵니다. 지금 뽑았어요. 무너뜨리고 들어가죠. 일단 두 선수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볼은 뺏겼습니다만 장백규의 조금 전 스피드 드리블 아주 인상적입니다. 박정민 선수 정도의 기량이면은 조금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골잡이가 없어서 고생하는 팀에 가면은 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민이죠. 자, 돌아서면서 자, 스피드도 있고요. 자, 지금은 동료 선수를 이용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각도가 조금 안쪽으로 꺾이면서 시도는 일단 무의가 됐고요. 지난해 유리그 중계 보신 분들은 그 호남대학교의 김성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인지를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석현을 빼는군요. 지금은 수비 19번이죠? 라인에서 선수를 죄송합니다. 19번의 김동원 선수군요. 저는 그물망에 가려서 구자의 그 가운데 차 있는 이 부분을 못 봤어요. 11번의 김남건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최전방을 교체를 해주는데 네. 글쎄요, 이 공격수들이 신장은 작은 선수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색깔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김평진 앞쪽.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딱발. 그러나 지금은 박정민이 문전 쇄도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글쎄요. 상대 문전 앞까지 배달시키는 양팀 선수들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남대학교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군요. 18번의 이창욱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딩. 자, 이렇다 할 슈팅 장면은 후반전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자, 잡아놔야죠. 일단은 살려냈고요. 문전에서 준비를 좀 해줘야죠. 자, 김평진이 오른발로 짧게 연결했고 박정민 놀라운 선수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 골 결정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슈팅 3개, 유슈팅 2개, 그리고 골도 2개입니다. 유슈팅이 모두 골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골을 넣고 이 박두성 코치 이상래 감독이랑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말 작은 빈틈 하나 줘가지고 지금 또 두 번째 실점을 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수비 상당히 촘촘하게 잘 섰거든요. 후반전. 이거는 박정민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한 명의 선수가 앞에 서 있고 또 한 명의 선수는 태클로 또 방해를 하고 들어오는 동작이 느린 장면이 그대로 잡혔는데요. 패스도 빨랐고요. 사실 인사이드로 발을 대는 것도 쉬운 장면이 아니었는데 스윙이 좀 컸거든요. 득점까지 연결을 했어요. 자, 이석현입니다. 느린 장면 나오고 있는 사이에 이석현 선수의 슈팅이 한번 있었고요. 다소 좀 약한 모습인데 이석현도 슬슬 이제 발을 달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방 쪽에서 계속해서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드는 데까지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박정민의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골이 있기까지는 김현기 그리고 조금 전 볼을 연결했던 김평진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있어요.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골을 혼자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김평진인데요.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판정인데요. 선수 교체는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선수 교체죠. 12번에 주술기가 나가고 23번이군요. 신희재가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문대학교로서는 네 번째 선수 교체가 되겠고요. 자, 손에 맞았던 판정이기 때문에 김현기가 오른발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조경영 감독의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현기 오른발 이위로 뒤쪽으로 가요. 오른발! 이게 수비 받고 굴절되는군요. 조현우 골키퍼는 몸을 던졌고 반대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만 일단 뭐 수비가 몸으로 잘 막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점했으면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죠. 네. 이 조금은 어이없는 실점이 되면서 사기가 완전히 저하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또 분위기 반전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선문대학교가 코너킥 상황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올라간다면은 경기 분위기 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기 오른발 이번에는 머리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김현기가 뒤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야 돼요. 김현기 개인 돌파 중앙으로 연결됐고요. 김평진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뒤로 흘렀는데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죠. 반대쪽 원바운드로 김현기 키를 넘어갑니다. 자, 좌우의 긴 거를 지금 다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선문대학교 선수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겠어요. 밀고 올라오는데요. 태클 지금은 태클 자체는 정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바닥이 저희 쪽에도 완전히 보였어요. 맞죠? 이거 정말 좋은 패스예요. 이게 걸리질 않네요. 주심 미슬. 골문으로부터 11m 전방에 주심이 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슈팅을 하는 순간에 발이 나오는 순간에 뒤에서 좀 걸었다는 판정 같은데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를 걸렸네요. 저 사실은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조국영 감독의 용병술이 먹혀 들었고 장백규가 준비를 합니다. 장백규가 오른발로 준비를 합니다. 한남대학교 오늘 두 골을 장백규가 뽑아내는군요. 타이틀을 좀 바꿔줘야겠어요. 박정민 대 장백규입니다. 네. 자, 한남대학교가 앞서가는 골을 뽑아낸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남대학교가 쫓아가는 골. 오늘 양팀 경기 정말 재밌게 합니다. 중립 팬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구석으로 꽂아 넣었어요. 페널티킥을 차는 어떤 기술도 사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이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좋아졌죠. 김평진이죠. 젊은 선수들이 좀 담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차범근 감독도 현역 시절에 페널티킥을 못 차는 걸로 유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차지 않았죠, 아예. 신인 때 실축한 뒤로 못 찼다고 하는데 요즘 선수들은 다릅니다.
페널티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시안 게임에서 사실 준결승 때 박지성 선수가 왜 차지를 안 왔냐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군대에서도 고참이 굳이 부담스러운 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박정민이 달리는데요. 아,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대 폈어요. 이건 좀 좋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김현기. 그러나 조현욱 골키퍼는 자리를 잡았고 가슴으로 볼 트래핑. 자, 한 번에 좀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지금은 카드가 경고가 나오는군요. 주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후반 20분 한남대학교의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군요. 16번의 김창대 선수가 오늘의 한남대학교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빠진 다음에 발을 뻗었는데 역습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 좀 경고받기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문대도 글쎄요, 리그 최강이라고 분류가 되는 한남대학교를 만나서 전혀 물러남이 없고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 충계연맹전에서 물론 32강 탈락이긴 합니다만은 우승팀 고려대 상대로 1대1까지 가서 승부차기에서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좋은 이거- 패스죠? 크로스 땅. 자, 이석현! 이석현의 슈팅은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자, 이 골 들어가는 줄 알고 마무리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빗나갑니다. 선문대학교 지금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선문대학교 빗나간 슈팅을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한남대 학부모들인 것 같아요. 이게 수비 맞고 꺾이면서 옆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윤현섭 넘어가죠. 그러다 골키퍼 펀칭. 아직 멀리 가지 못했고요. 헤딩으로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가슴으로 밀고 나오는데요. 태클이 좀 깊었죠. 지금은 선문대학교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5번이죠. 김창섭 선수는 조금 억울하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잡은 것 같죠? 그렇군요.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한남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볼을 천천히 돌리고 있고 자, 글쎄요. 최근에 저희가 중계하는 방송 경기에서 보면은 골이 터지고 그다지 많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상대 팀의 만회골이 터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이 한쪽으로 좀 쉽게 기우는 경기가 없었는데 네. 저 뭐 덕분에 굉장히 재밌죠? 그만큼 이 선수들의 그 골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아졌다. 작년과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빠져 들어갔는데요. 윤현섭이 넘기는 과정이었지만 권호덕 선수가 끝까지 처리를 하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선문대학교는 후반전 두 번째 코너킥이군요. 다시 한번 윤현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섭의 코너킥 사인을 보내죠. 넘어갑니다. 반대쪽 약간 긴데요. 일단 헤딩으로 수비가 돌려놨고요. 자, 쉽게 가야죠. 그렇죠. 올라옵니다.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골키퍼가 자리를 잡았고 안전하게 가슴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실 쉽죠? 쉬운 볼이긴 합니다만은 부담스럽죠. 이 야구에서도 사실 공중에 높이 뜬 볼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높게 해서 골키퍼 좀 부담스럽게 해줄 필요도 있어요. 지금은 이석현이 볼을 잡으러 달려갔으면 옵사이드였고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잖아요. 높이에 대한 부담은 모든 종목을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뒤쪽에서 좀 푸싱이 있었죠. 조영진의 파울입니다.
오늘 확실히 파울로 인한 휘슬의 숫자는 다른 여느 게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요. 저 어떤 불필요한 파울이나 이 눈살 찌푸리는 파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재밌는 경기를 양 팀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자, 박정민에게 지금 싸워 붙여주죠. 봐야죠. 박정민이 헤딩 떨고 줬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걷어내는군요. 지금은 대쉬에 들어간 김창대 선수의 대쉬도 좋았고요. 수비의 반응도 좋았고요. 박정민이 큰 키가 아닌데 이 제공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박정민이 백암고등학교를 나왔고 작년에 3학년이었고 올해 이제 4학년이 된 선수인데 88년생이에요. 키가 180cm로 이제 프로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180은 좀 안 돼 보였거든요. 이 저희는 프로필을 믿겠습니다. 인터뷰하는 장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173cm거든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박정민 선수한테 저희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골 넣었기 때문에 좀 봐줄 것 같아요. 자, 성대학교 역습입니다. 이번에 빠져 들어가죠. 장백규가 뛰어가고 있고 그러나 반대쪽 길게 갑니다. 자, 이석현 가볍게 볼을 이석현이- 잡아놓고 있고요. 이석현 접고 됐어요! 들어가고 반대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런 슈팅 타이밍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석현 선수가 마지막 점을 찍을 때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의치 않았다면 반대편에 김남건이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툭 찍어 차주죠. 김창대인데요. 자, 두 선수 사이인데 수비 좋습니다.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뎌요. 선문대학교가. 사실 본인들이 골 만들어낸 장면은 다 빠른 장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군요. 사실 좀 앞쪽 공간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 왼쪽에도 돌아가는 선수가 한문대학교도 알죠? 지공으로 하면은 선문대학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미리 좀 끊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서 그대로 슈팅을 한번 때려보는군요. 오늘 장백규는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장백규로서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가 본인이 오늘 2골 터트리면 사실 골 욕심 더 낼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 한 개만 더 넣으면은 해트트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죠. 윤현섭 지금은 꺾어주려고 했는데 수비가 잘 차단을 해줬어요. 이석현이 확실히 전반보다 그리고 2대1 상황이 되고 이후에 2대2가 되면서 이석현의 역할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거의 왼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골잡이의 조건이죠. 한 방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넓게 넘겨주는데요. 자,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현기 짧게 주고 김창대 다시 한번 뒤쪽 이번에 왼쪽으로 가는군요. 송병용이군요. 올라와야죠. 크로스 넘어가죠. 이게 또 박정민에게 또 한 번 걸릴 뻔했는데 박정민은 웬만하면 볼 터치 안 하게 만드는 게 선문대 입장으로선 좋습니다.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아니었는데 가슴으로 한번 공 컨트롤하게 놔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석현 쪽을 보고 있는데요. 드리블 좋아요. 일단 이석현 뒤로 슬쩍 내줬고 오른쪽을 지금은 선택하는군요. 정말 잘 열었는데 좀 깊었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서 김남건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조금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 동료의 수를 동료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왼쪽이라고 생각할 때 오른쪽으로 내줬는데 선택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김남건 동료 선수마저 속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군요. 골키퍼의 긴 골킥 헤딩 앞쪽. 그러나 신희재가 볼을 잡아냈죠. 이번엔 장백규가 전반전엔 왼쪽에 있었습니다만 후반전엔 오른쪽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긴 것 같아요. 또 이 이석현은 중앙으로 또 들어갔어요. 보다 골을 노리기 용이한 위치로 갔는데 박정민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고 서문대학교에서는 조금 아쉬운 반칙이다라는 어필을 좀 해보는군요. 이 김창훈 주심이 조금 관대하고 좀 인자한 주심인데 오늘은 굉장히 날카롭게 선수들에게 표정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왼쪽 송병영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수비키를 넘겼습니다만 일단 뒤쪽에서 잘 마크를 해주는 정승훈. 안쪽에 연결이 됐어요. 왼쪽에 열어줘야죠. 자 왼쪽 갑니다만 조금 지금 터치가 짧았고 좋았어요. 수비가 눈치를 빨리 챘어요. 자 지금 들어가면 옵사이드일 텐데요. 일단 템포를 조절하죠. 주는 선수도 받을 선수도 옵사이드를 의식을 해야겠습니다만 역시 주는 선수도 그 부분을 또 확실하게 인지를 할 때 지금 같은 찬스를 세컨 찬스를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평진이 길게 던집니다. 자, 오늘 선문대학교 수비수들과 골키퍼의 커뮤니케이션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골키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선수들이 피해주거든요. 저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실점하면은 뭐 사실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좀 답답해질 수도 있겠고요. 동료 선수들 지금은 발바닥이 보였기 때문에 위험한 동작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 잠깐 반가운 얼굴이 좀 보였는데 박규성 코치가 한남대학교에 있어요. 이 한때 아테네 올림픽 멤버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윙 플레이어인데 부상이 좀 심각해지면서 좀 재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한남대학교 쪽에서는 지도자로 완전히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석현 좋은 드리블. 지금은 지금 좀 받아주는 선수가 좋습니다. 올려줬고요. 장백규 오른발 크로스발 넘어갑니다. 이 스위칭 플레이였는데 정말 박규성 코치죠. 그렇죠. 이 교과서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석현이 아주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부터 중앙까지 아주 신나게 한번 해집고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박규성 코치 얘기하니까 이 아테네 올림픽 멤버들이 지금까지 좀 잘 풀린 선수가 좀 많이 없네요. 김평진 일단 볼은 살려냈고 뒤쪽에 자, 됐습니다. 이게 걸리나요? 오른발! 이게 골이 터지는군요. 선문대학교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주심이 다가가서 경고를 주나요? 지금 골 장면을 골을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항의하면은 경고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은 골 선언이 됐고 골 선언은 번복은 되지 않습니다. 옵사이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항의를 해봤어요. 이 장면에서도 알 수는 없는데 글쎄요, 저 뒤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김창대의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판정이 바뀔 일도 없고 업사이드도 맞아 보여요.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3번인가요? 이 3번 선수가 넘어져 있던 장면에서 업사이드 선언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일부심은 정확하게 최종 수비 라인 위에 서 있었고요. 그 과정에선 김창대 선수가 골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서문대학교로서는 좀 아쉽겠습니다만 골은 느린 장면으로 봐도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성 코치를 한남대학교에 있으면 상대 선수들이 반말을 한다 그러거든요. 선수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아무튼 같이 운동을 했던 뭐 김두현, 뭐 이천수 선수, 김동진 선수, 조재진 선수까지 뭐 빛을 크게 발하진 못했는데 지도자로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 32분이죠. 김창대의 골로 다시 한번 한남대학교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김현기. 자, 세 번째 골이 글쎄 다소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좀 이게 또 빠져나가는군요. 지금은 옵사이드인가요? 그렇습니다.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뭐 업사이드는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기가 막힌
개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사이 저렇게 빼고 나오면은 사실 수비로서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이 축구 팬들이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장면인데 네. 수비수를 농락시키는 장면이거든요. 멋있는 장면 보여줬습니다. 헤딩. 오늘 글쎄요, 공중에 뜬 볼은 전체적으로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신장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세컨볼은 거의 다 한남대학교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선문대학교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 또 길게 한번 찔러봐 줍니다만 황성민 골키퍼가 또 멀리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중계석 쪽에 어린이 팬이 한 명 왔는데요, 자꾸 저희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장을 좀 찾아오실 분들은 저희 중계석 앞에 서 계신 건 좋습니다만 그라운드를 좀 가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좁은 지역 들어가죠. 이번에도 김평진. 후반전 김평진과 김현기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 한남대학교입니다. 지금 호흡이 좀 맞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선문대학교도 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거든요. 윤현섭 들어갑니다만 선문대학교가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드리블이 좀 길어진다고 할까요? 특유의 어떤 좋은 장면이 있었던 그런 스피드를 좀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개인 기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팀으로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남대학교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죽고 찾고 있는데 먼 거리 슈팅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조현욱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시간은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선문대로서는 충분히 많은 골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믿고 좀 플레이를 서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서두르는 것과 빨리 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22번 이영훈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2번을 빼주네요. 2번에 김민성입니다. 수비 자원을 빼고 아무래도 좀 수비 쪽에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 수비와 공격을 이제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해 주는 것 같아요. 22번 이영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석현을 일단 묶는 데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는 한남대학교입니다. 이석현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슈팅 찬스에서의 집중력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교체돼 들어간 이영훈이죠. 나가기 전에 일단 살려냈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갔습니다. 한남대학교 벤치에서는 수비 지역에서 밀고 올라올 때 짧게 나가지 뭐 이렇게 길게 나가느냐, 길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한남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경기를 굳히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도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넘어가죠. 등지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헤딩 경합 넘어졌습니다만 왼쪽에 그대로 돌아줘야 될 텐데요. 진행이 됩니다. 왼쪽으로 전개가 됐는데 일단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측면 볼주코스 찾고 있습니다. 뒤쪽 중앙으로 신희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죠. 문정주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연결하는군요. 오른발 크로스도 합니다만 골키퍼 정면. 야야야 이거 좁혀서 차오게하고 리바운드 싸움해. 차오게 리바운드 싸움. 원바운드 된 볼을 걷어냈고 이거는 아니죠. 이런 파울은 좋지 않습니다. 발이 좀 높았죠. 경기야 너무 짧은 거 안 돼. 전환. 흥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좀 흥분이 될 수도 있는 충분히 상황인데 위험한 플레이는 좀 자제를 해야겠죠. 자, 지금은 좀 길었어요. 이런 크로스가 사실
물론 오늘은 뭐 거의 안 나왔고 오늘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지금 발이 높은 장면이었어요. 볼만 건드렸습니다만 행위 자체가 좀 위험했기 때문에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챔피언스 리그 이 4강전 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차려고 하는 것도 반칙이거든요. 걸려고 하는 것도 반칙이고 축구팬들이 그 부분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영훈 헤딩, 그러나 멀리 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헤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만 동료 선수가 없었어요. 동료 선수가 있던 걸로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영훈의 발에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이영훈이 들어감으로써 선문대학교는 모든 선수를 다 교체를 했고요. 형기야, 집중해야 돼. 지금 가운데 드롭패스 주면 안 돼. 지금 뛰어가고 있는 선수는 조준현입니다. 조준현의 전반전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후반전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전반전보다는 조금 수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조준현 넘어갑니다. 헤딩,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뒤쪽 김창대. 자, 지금은 글쎄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는 그렇습니다. 판단인데 일단은 휘슬 불리지 않았어요. 뭐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심은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죠. 핸드볼은 주심 재량이거든요. 공이 와서 맞았거나 아하, 이런 장면을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선문대학교는. 자, 김창대 공간 패스를 해줍니다만 지금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나와서 일단 선방을 해줬고 이게 또 그대로 나가는군요. 서문대학교가 정말 중요한 시간 조금 남았는데 좀 급한 것 같아요. 형 앞으로 나가서 해, 형저 올려. 이 벤치 쪽에서는 계속 괜찮다 하고 있는데 실점까지 이어지면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조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진정한 팀 서문대학교를 비롯한 영남대학교, 당국대학교를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좀 잡아끄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먼저 나갔군요. 보통 이 휘슬을 불면은 프리킥인 것 던지기로 속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올라와야죠. 그러나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군요. 자, 스피드 경쟁입니다. 자, 밀고 올라갑니다. 아, 이면서 빨라요. 빠르죠. 뒤쪽에서 손으로 잡아채는 거죠. 이거는 경고죠. 뒤쪽에서 잡아채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평진. 자, 짧게 연결하면서 빠르게 전개를 하죠. 좋습니다. 뒷발. 지금은 두 어드밴티지예요. 선수 사이. 장백규가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크로스가 넘어가나요? 반대쪽에 두 명 선수 이석현. 일단 헤딩은 뒤쪽으로 흘렀고요. 자, 뒤쪽에 볼은 받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영훈이죠. 안에 두 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러나 짧게 신이재. 공중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이건 지금 좋지 김창섭이 약간 좀 속이려는 패스를 해봤습니다만 수비가 속질 않았습니다. 오성이 또 온다. 않죠. 자, 지금 발이 높았는데 그렇죠. 프리킥 선언이 또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후반전 42분. 글쎄요,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박정민에 걸렸습니다. 박정민이 헤딩으로 일단 맞추지 못했고 계속해서 본인의 볼을 됐어요! 가지고 있는 연기. 조현우 골키퍼.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사실 조현우 골키퍼의 판단이 조금만 늦었어도 지금은 김현기에게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조현우가 잘 나왔고 선문대학교는 자, 이석현이 또다시 내려와서 만들어주는데 자, 짧게 주죠. 다시 한번 이석현 이어봤습니다. 뒤쪽으로 슬쩍. 이게 연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뺏어. 이거 파울입니다. 걸렸어요. 자, 페네테리가 바깥쪽이긴 합니다만 이석현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 줍니다. 끝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확실히 능력자네요. 이 장면이죠. 이거는 정말 좋은 찬스인데 이석현이 직접 준비를 합니다. 자, 한담대학교는 벽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동원이 되고 있고요. 이 벽의 숫자도 골키퍼가 지정을 하거든요.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범위만 제외를 하고 벽을 세우는데
모든 선수들 선문대학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한남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야, 지금 벽에 서 있는 선수가 지금 8명, 그리고 벽 외곽에 좀 떨어져 있는 선수가 2명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수비 키를 넘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주 엇발질에서 옵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프리킥에도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렇죠. 이 프리킥은 골킥이 업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는 3가지의 제외가 되죠. 그렇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감는 편이 쉽긴 쉬울 텐데요. 자, 이석현도 좀 민감하거든요. 사실 수비 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조경 감독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데 선문대학교 벤치 쪽에서는 9.15m가 안 됐다는 항의를 좀 하고 있고, 벽이 움직여도 되냐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뭐 좌우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킥이 실시되기 전에 앞으로 나오면 경고받고 재개가 돼요.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주어지지 않을까, 주심 재량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남대학교는 항의할수록 늦춰지겠죠. 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긴장된 순간인데요. 이석현. 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의식을 했는데 일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석현. 그러나 벽에 결국엔 걸렸습니다. 뒤쪽에서 윤현섭. 한남대학교가 밀고 올라오는데요. 자, 안쪽에 박정민이 있어요. 됐습니다. 까지 연결이 좀 이게 길었군요. 아웃프런트로 너무 잘 맞았네요. 다시 한번 선문대학교 짧게 주고, 선문대학교 선수들이 발바닥에 이렇게 공을 얹는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짧게 주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던지기죠. 다시 한번 주고, 일단 연결이 됐는데 이영훈 쪽, 그러나 다시 한번 터치아웃 시키면서 던지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글쎄요, 코너킥에서는 한남대학교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거든요. 다시 한번 터치아웃. 이 골키퍼 코치가 공을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골 크로스. 지금은 쉽게 가야 돼요.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가 멀리 걷어낸 공. 이번에는 다행히 나가지 않았고요. 잘 살렸어요. 그러나 키를 넘기는군요. 지금은 좀 높게 솟구쳤는데 주심의 휘슬. 지금은 업사이드 아닙니다. 조금 전 파울 상황은 이제 짚고 떴다는 얘긴데요. 좋은 슬라이딩 태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딩 태클 잘 피했고요. 자,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좀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한번 보죠. 그대로 끝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남대학교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는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는 2분이 지났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질지는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거 준비해, 떨어지는 거. 짧게 가죠. 한남대학교로서는 이러면서 시간 보내면 이득이에요.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치열했던 양팀의 경기는 결국 원정팀 한남대학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모두가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선문대학교 물론 아쉽게 쓴다면 경기는 참 잘했습니다.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이석현이 한 골만 넣어줬으면은 3대3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팀은 다 만났거든요. 졌지만 경기 잘했고 앞으로 레이스는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남대학교 5연승 했는데요. 앞으로 선문대학교가 만난 팀들을 상대로 이제 5연승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문대학교 앞으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한남대학교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산인데 잘 넘겼고, 이제 앞으로는 선문대보다는 한남대가 일정은 조금 더 힘들거든요. 어쨌든 박정민이 또 2골을 터뜨려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제 상위원들이 복귀를 하고 박정민 선수의 파트너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면 조금 더 순풍에 돋단 듯이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팀 한남대학교의 이상래 감독과 그리고 오늘 2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견인한 박정민 선수를 사전 인터뷰 때 만나봤는데 또 한번 만나보게 되겠군요. 잠시 후에 그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골 장면 한번 만나보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 인터뷰 장면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터뷰 어디를 볼까요? 승리팀 감독입니다. 이상래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예, 아유 도망가면 쫓아오고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쫓아왔을까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선수들이 득점하고 쉽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경기 운영 방법에서 프리킥 같은 거 나면 앞에 좀 서주고 좀 시간을 지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선수들도 다 갖춘 자들인데 그런 데서 오는 미스, 경기 운영 방법 이런 거에서 실점을 해서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선수들하고 미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강의 공격력은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3골이나 넣었어요. 평소에 어떻게 공격 전술에 대해서 좀 선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수비는 겨울에 좀 많이 조직적으로 했고 요즘에 그 이제 사이드에서 밀고 들어올 때 중앙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크로싱했을 때 다 들어가지만 말고 하나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몇 가지 매일 실험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분. 그래서 그 골이 오늘도 3골이나 터졌고 제 기억으로는 오늘 말고 이전 기록까지 지난 라운드까지죠. 네. 5라운드까지 제가 알기로는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한남대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렵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셨고 선수라고 또 할 얘기는 이따 나누시겠지만 다음 경기는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네. 다음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여쭙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뭐 최강이라는 영남대예요. 근데 또 홈 경기예요. 절대로 뭐 수비 위주의 축구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을 생각이고 뭐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남대 단 한남대 정말 재밌는 경기가 아마 기대가 되는데 오늘처럼 많은 골 넣으셔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2골 넣으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사전 인터뷰 때 만나봤던 주장 박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옆으로 오실게요. 2골입니다. 일단 2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표정이 굉장히 밝은 선수인데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 표정이 조금 굳는 것 같아요. 두 골 넣었어요. 기분 어떠신지 소감 여쭙고 다음 인터뷰 이어가죠. 골 넣은 것도 기분 좋고 또 제가 득점을 해서 승리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이 이겨서 기분 더 좋으시죠? 예. 선수들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팀이 이겨서 기분 좋다 뭐 이런 말. 두 골 넣었는데 두 골 넣을 수 있게 된 어떤 이유, 상대의 어떤 약점이 좀 보였는지 아니면 평소 연습하던 대로 잘 흘러간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 선수들이 좀 느린 것 같아가지고 뒷공간을 이용하면 찬스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잘 맞아서 득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 슈팅 몇 개 싼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개 쐈어요, 3개. 네. 3개 쐈는데 2개 유효 슈팅이고 2개 다 골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지 후배 선수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은 그전 경기에서는 찬스는 많이 나왔지만 놓친 것도 많았어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박정민 선수 같은 골 많이 넣는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후배들 있잖아요. 네. 자, 나는 이렇게 하니까 골을 많이 넣는 골잡이가 됐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얘기하고 그리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슈팅할 때 항상 득점을 꼭 하겠다는 생각으로 슈팅을 하고요. 그 문전 앞에서는 위치 선정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 영남대전인데요. 1위 순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한번 이겨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골 기대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영남대 한남대 경기 아마 전반기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날도 다치지 말고 오늘 같은 좋은 활약 보여주셔서 꼭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골 넣은 박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마무리를 짓죠. 박정민이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이석현에 조금 비교가 되죠. 어쨌든 같은 공격수인데 두 골을 터트려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한남대가 이제 영남대를 만나요. 한남대 일정에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래 감독이 얘기했던 대로 수비 집중력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남대도 한남대 못지않은 공격력 굉장히 좋은 화력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번엔 또 이진석, 박정민 두 선수의 또 대결이 될 텐데 한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 수비를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반면 선문대학교 오늘 실망할 필요 전혀 없죠. 물론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석현 선수도 골만 빼고 다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를 보면은 한남대학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일정이기 때문에 또 잘 해준다면은 플레이오프 또는 왕중왕전 또는 더 올라가는데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중부권 리그의 시즌 6라운드 경기는 한남대학교가 원정길에서 선문대학교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쳐야겠군요. 내일 챌린저스 리그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